북한에도 통계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통계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독한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 통계 지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죠. 북한의 사정을 남한과 비교할 때 통계청 자료를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통계청에서는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를 수집, 재분류해서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남한의 통계 자료는 대부분 간접 추정 방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한과 비교를 한다든가 북한 통계 자료의 추세치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합니다. 여기서도 통계청이 남북한 통계 지표를 비교한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 인구는 남한의 반 정도입니다. 국내 총생산, 즉 GNI는 남한의 56분의 1 정도입니다. 인구가 남한의 반이니까 북한의 1인당 GNI는 27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지요. 무역 총액은 남한의 1136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남한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크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죠. 북한의 대미 공식 환율은 100원이 좀 넘습니다. 우리는 1300원을 넘나들고 있죠. 그러나 장마당에서 이 달러 환율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데일리 NK에서 북한의 쌀값과 환율을 조사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009년 11월에 북한의 대미 환율은 3,845원, 쌀값은 킬로그램당 2,200원 하던 것이 2010년 1월에는 각각 134원과 55원으로 급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김정일이 죽기 전입니다. 2009년 11월에 김정일과 김정은은 화폐 교환을 단행합니다. 북한 당국은 화폐 교환 비율을 100대 1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물가와 환율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화폐 교환은 주민들의 불만만 키우고 실패하고 맙니다. 1년 만에 환율과 쌀값은 화폐 교환 이전의 수준으로 오르고 맙니다. 그 후 2013년까지는 환율과 쌀값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극심한 인플레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환율은 8,000원대, 쌀값은 4,000원대를 오르내리다가 코로나19 이후에는 환율이 4,000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남북한이 차이나는 지표 몇 개를 모아본 거예요. 북한이 석탄과 철광석 생산은 각각 남한의 10배와 5배 정도입니다. 철도 총 연장도 남한보다 깁니다. 물론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지만요. 끝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주 수출 품목이잖아요. 북한은 남한의 14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는 플러스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대인 90년대 중후반에는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그 후 그럭저럭 버텨오는 중인 것이 보이지요. 이제까지 통계 자료로 북한의 경제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수준은 남한의 80년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봄, 가을로 국제상품 박람회를 여는데 직접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인민들의 채취를 느끼며 같이 관람한 적이 있었지요. 물론 출품한 국가들은 대부분 북한의 우호적인 나라들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개념을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 사회주의 특징이 뭐예요? 사회주의는 이념 사회주의와 현실 사회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념 사회주의란 사회주의 학자들이 희망했던 체제를 말하죠. 즉,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이 사회에 의해서 소유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사회주의라 하고, 이를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라고 말했습니다. 현실 사회주의란 실제로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국가들에서 작동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코르나이는 현실 사회주의 특징을 정치 구조, 소유 관계, 조정 기제,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정치 구조는 일당 독재와 공식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고, 소유 관계, 즉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고, 조정 기제, 시장에 의한 조정이 아니고 관료의 계획에 의한 조정을 하는 사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소유 관계와 조정 기제가 자본주의 경제와 다르다는 것이죠. 즉, 생산 수단은 집단 또는 공적 소유만 인정하고 자원의 배분은 중앙 당국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산 수단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모든 재화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과 일용소비품 등은 개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생산수단도 사실상 개인 소유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사 및 각종 개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공장, 기업소, 상업기관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둘째, 북한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입니다.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을 합니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은 북한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원화란 국가계획기관과 계획세포들이 하나의 계획화 체계를 이루고 계획화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화란 모든 자료들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서로 맞물리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변형된 계획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경제지표, 예를 들면 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경제부문 등만 중앙이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의 경제지표는
해당 기관이나 공장 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는 변형된 계획화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계획경제 체제가 와해됐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니까요? 중앙이 국가의 모든 경제를 계획하고 집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현재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 제도와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 현실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와 현실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이중 구조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